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 미국 대선도 그렇고 코로나 환자 확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눌려가고 있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증시가 다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잘 가는 것 같이 보이던 미국도 전 고점의 벽에 부딪혀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마 다시 한번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선 정도에서 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 지금 이제 국면이 하락세로 접어든다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금을 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증시나 또 아시아 증시나 외국의 이제 여러 다른 증시들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비슷하게. 그렇다면 일정 부분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질 때는 우리도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반등할 때쯤 되면 다시 좀 자금을 넣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좀 변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 아마 그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때 무렵까지는 어느 정도 급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에 제가 지난번에 여행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코로나 이후 이제 뭐 풍력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미국의 대선 추이가 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종목, 그러니까 여행주, 풍력주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카지노주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내에 뭐 카지노주,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정도로 어, 좀 줄여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카지노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종목, 아마 그 중에 대표라고 해도 대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강원랜드, 국내 카지노 유일한 국내 카지노인, 국내 관광객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어, 지속적으로 입장객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수입 자체가 그냥 빵인 거예요. 빵, 영.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서 비용이 나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매출을, 분기 매출을 계속 이제 기록을 했고, 또 사상 처음으로 올해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지금 어,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식도 좀 들려오고 좀 조직을 슬림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죠. 파라다이스나 GKL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 자, 문제는 그럼 더 떨어질 거냐? 수익이 빵이야. 수익이 0입니다. 그럼 수익이 0보다 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알면 그 바닥을 지났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등장, 이 세상에 등장할 날이 국내의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고, 또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를 내놓는다고 하고, 또 여러 그 백신 개발 업체들도 뭐 굉장히 내년 1분기, 2분기 안쪽에, 그죠? 아무리 늦어도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 1분기 정도면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멋지 않은 겁니다. 지금 10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아마 시장에서는 주가도 바닥으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마 여행주, 화장품, 유통,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크게 피해를 봤던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카지노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지노주를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강원랜드를 보시면
현재 이 배당 수익률 4.08% 크게 보이고 또 PER이 14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12개월 이제 PER 예상 PER 31.26. 그런데 업종 평균 PER이 52.55니까 지금 굉장히 낮은 그 상황. 12개월 PER도 31.16으로 낮은 상황.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망은 나쁘지 않다는 게 보이고요. PBR이 1.2까지 빠졌고요. 지금 수익률 보시면 1년 수익률 27.47%입니다만 최근 한 달 수익률은 2.56.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카지노 부문 수익 구조 다변화 진행 중. 그러니까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수익을 이제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비즈니스 서머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고품격 호텔과 컨벤션 센터 및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음. 리조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이원 워터월드를 개장했으며 봄 야생화 카트 투어, 여름 워터월드, 가을 하늘길 트레킹, 겨울 스키장 등 사계절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다. 스키장 슬로프에서 즐기는 하늘길 챌린지 백패킹 프로그램, 야간 트레킹 상품인 야한 달빛 걷기 등 신규 상품을 다양화하는 중이다. 그래서 2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5%가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한 관광 상품 제공을 위해 비대면, 비접촉이 가능한 액티비티 및 트레킹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가 영업시간을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하고 테이블도 160대에서 180대로 늘리는 규제 완화를 통보하면서 매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저도 저 강원랜드를 이제 가봤었는데 그 VIP 카지노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매출이 굉장히 높은 분야고 또 카지노 객장 안쪽에는 그 칸막이를 이렇게 쳐서 혼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대거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지금 기존의 이제 카지노 우리가 뭐그 현장을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TV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카지노하고 상당히 많이 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 매출 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분기에 1,038억 원이 적자, 1분기에 1,868억 원 적자인데 3분기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435억 원으로 2분기에 그 수준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이미 찍고 이제 그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아마 3분기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분기에 지금 만약에 국내 코로나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 확산세를 좀 줄이고 좀 안정세를 찾으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강원랜드의 매출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컨센서스가 지금 이제 3개월 이제 그 3분기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 3분기 때 3개월 전에 2,833억 원 보던 걸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을 560억 원 정도 나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것이 한 달 전에는 1,254억 원, 1,152억 원으로 10월 16일자 추이 보면은 1,152억 원으로 또 많이 빠졌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435억 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환자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계속 이제 강화됐다 완화됐다가 반복이 되면서 이 그 입장객을 받지 못했다가 받았다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4분기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등장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정도로 가격이 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 바닥으로 떨어져도 3분기가 이제 가장 바닥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3분기를 지나는 시점에서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추락했던 이런 종목 구운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파라다이스 보면 배당 수익률 0.76%, PER이 79.47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강원랜드에 비해서는 파라다이스가 좀 주가는 잘 못 갔습니다. 3개월 수익이 마이너스 2.58인데 최근 한 달에 마이너스 7.04로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자 비즈니스 서머리 보면 테마파크 원더박스 기반 매출 확대 노력 이런 제목으로 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워커힐, 제주, 인천, 부산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인 원더박스를 공식 개장했으며 전통적 퍼포먼스와 현대적 정보기술을 융합해 전세계 유일무이한 킬러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아트테인먼트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는 2020년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스타 레이팅에서 신규 등재와 동시에 국내 호텔 중 최단 기간의 4성 등급을 획득했다. 그런데 2분기까지 매출액은 40.5% 줄었고 영업 손실이 2,421%가 늘었습니다. 1분기 이 회사 카지노 매출이 2,060억여 원으로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의 55.8%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로나 환자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영업 재개가 가능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업이나 항공업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상황 어떻죠? 코로나 환자 급증하고 있고 아직 국가 간의 어떤 어, 충분한 그 여행객들의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라다이스가 지금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여기에 역시 그 코로나 치료제가 등장한다거나 했을 때는 강원랜드 국내 코로나 환자 뭐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왔던 것처럼 파라다이스가 또 의외로 상당히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매출은 지금 보면 3분기, 2분기에 746억 원을 기록했던 것에서 좀 더 3분기에는 944억 원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445억 원에서 마이너스 327억 원으로 그 적자 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열 추이를 보면 지금 944억 원이 나왔는데요. 한 달 전에는 1117, 3개월 전에는 1490억이었고 점점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 때 영업이익 적자가 좀 더 줄 걸로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4분기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주가가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들의 그 어떤 이동 추이 이런 것들이 여행주, 항공주와 더불어서 카지노주가 만약에 그런 반등의 대열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오히려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GKL 보면 배당 수익률 5.49%, 주가가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5.5%에 가까운 지금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배당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PER 10.25 지금 업종 PER이 52니까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최근 3개월 마이너스 8.75, 6개월 마이너스 22, 1년 마이너스 45였고요.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5.51%를 기록하고 있어서 또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실적 회복 난망 굉장히 안 좋은 지금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더 안 좋은 제목이 달려 있고 2005년에 설립됐으며 카지노와 관광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중국의 반부패 정책, 메르스 발병,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국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고객의 게임 실적에 따라 세분화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2분기에 매출액은 40.5%가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휴장하고 있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사이의 이동 제한 완화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 기반의 사업 부문이 부재해서 없어서 그러니까 외국인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어려울 걸로 전망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얘네들도 이 GKL도 상당히 주가가 이제 어떤 포지션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지금 매출액이 2분기에 233억 원으로 거의 바닥을 찍었고 영업이익이 321억 원 적자였는데 3분기는 컨센서스가 384억 원 매출에 260억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적자는 맞습니다만 2분기보다는 나아지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똑같습니다. 매출액을 예상치가 3개월 전에 660억에서 430억 그리고 10월에는 384억 원까지 빠졌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94, 210에서 260억 원까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얘네들도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 이후에는 주가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가 반영될 가능성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 추이가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천만 명 환자 수 4천만 명을 넘어설기 직전이고 지금 미국이 790만 명에 육박하고요. 인도가 어느새 743만 명까지 왔습니다. 브라질이 516만 명, 지금 가장 많은 세 나라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138만까지 갔고요. 이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등이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24시간 동안, 최근 하루 동안에 신규 환자 수가 미국과 인도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만 3천 명, 그리고 어젠가는 7만 9천 명 뭐 늘었다는 그런 최고 기록을 세웠답니다. 미국이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하루 지연되니까 된 거니까 브라질이 2만 8천 명, 프랑스가 2만 4천 명,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유럽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스페인, 영국, 뭐 러시아, 체코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금 최근 하루 사이에 가장 많이 환자가 늘어난 10대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가 미국이 21만 명을 넘었고 브라질 15만 명, 인도 11만 명, 멕시코 8만 5천 명, 영국 4만 3천 명 등등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루 동안 이제 사망자가 미국이 874명, 인도가 837명, 브라질이 713명, 상당히 사망자 수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이제 73명, 그저께 기준입니다만 73명, 오늘은 뭐 91명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적 사망자 443명, 그리고 최근 사망자가 2명이 또 늘었고, 그래서 25,108명으로 호주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있고, 제가 순위는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등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과 중국, 특히 일본이 지금 9만 2천 명으로 중국을 제쳤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지금 더 많은 환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최근 하루 동안 632명이 나왔고요. 중국은 24명에 불과하고 또 누적 사망자도 1600명을 넘어섰고 최근 하루 동안에 11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없었는데 일본의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중국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눈에 보입니다. 일본은 확산세가 좀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카지노나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이런 거를 보실 때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좀 잘 갔는데요. 중국에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일본하고 관련을 이제 이 비즈니스 서머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일본하고 관련된 이제 업종이나 종목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관련된 업종은 지금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회복하게 되면 더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쪽 상황이 진정되기 전에는 그 이 경제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바로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지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일라이릴리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항체 치료제를 하고 있는 리제네론, 그리고 셀트리온의 어떤 그 과정, 치료제 개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지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요. 또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WHO에서 그 기존에 있었던 뭐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기존의 이제 약 성분을 다르게 하는 것들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렸었고, 그래서 더더욱이 혈장 치료나 나아가서 항체 치료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고, 거기에 따른 그 지점, 그 개발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더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렸던 여행주들, 또 뭐 풍력주들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카지노주도 그렇고요. 다음에 또 어떤 종목군을 소개해 드릴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는 지점을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거리에 있을 때, 그때쯤 벌써 주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길게, 생각보다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